여러분, 혹시 자식을 위해 평생을 다 바쳤는데 정작 그 자식한테 오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마지막에 소름이 쫙 돋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연이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게 저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세상에 나오는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뿐인 아들을 가슴 하나로 키워 검사로 만든 63 먹은 늙은 엄마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자식이 그 자식 인생에 가장 빛나는 날, 저들어 엄마는 오지 마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요. 저는 그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 상견례장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본 그 광경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너무 놀라서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한 토막도 빼지 않고 시원하게 다 털어놔 보겠습니다. 제 남편은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인쇄소에서 잉크 냄새 맡아가며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정말 행복했답니다. 아들 민석이가 5살 되던 해봄 4월이었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에 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32에 혼자가 됐어요. 장례식장에서 시댁 어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젊은 게 애 딸려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차라리 애를 우리한테 맡기고 너는 새 인생 찾아라. 그 말이 위로였을까요? 칼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민석이 손을 꼭 쥐고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은 내 손으로 키운다.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는다 하고요. 그때부터 제 손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나갔어요. 점심엔 빌딩 청소를 했고 저녁엔 남의 집 반찬을 만들어 팔았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바뀌고 겨울이면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그 손으로 민석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난한 집 아이는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알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민석이는 단 한 번도 학원을 보내달라 한 적이 없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닫을 때까지 앉아 있다가 제가 식당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왔죠. 10살짜리가요. 엄마, 나 이 다음에 꼭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하루를 살았답니다. 민석이는 정말 제 자랑이었어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결국 그 어렵다던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저는 식당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손에 묻은 양념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검사 임용실 날 저는 시장에서 3만원짜리 한복을 입고 갔어요. 다른 부모들은 다 번듯한 정장을 입고 왔는데 저만 촌스러운 한복이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아들이 단상 위에서 검사 임명장을 받는데 그 순간 죽은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였답니다. 그런데 그땐 몰랐어요. 그게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 줄은요. 민석이가 검사가 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온 아들이 얼굴이 발갛게 상기돼서는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엄마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기쁘면서도 어쩐지 가슴 한 구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이제 내 아들이 진짜 다 컸구나. 이제 나한테서
떠나보낼 때가 됐구나 싶어서요. 상대 아가씨는 지훈이라고 했어요. 대형 로펌 대표의 외동딸이라더군요. 집안이 어마어마했어요. 강남 한복판에 빌딩이 몇 채고 아버지는 법조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솔직히 좀 겁이 났어요. 그런 집안에서 저 같은 식당 아줌마 출신 호르머니를 며느리 시어머니로 받아줄까 싶어서요. 그래도 우리 민석이가 워낙 반듯하니까 사람 보고 받아주겠지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민석이가 저를 안 보고 밥만 먹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기 상견례 말인데. 그래, 언제 하는데? 엄마, 미용실도 가고 옷도 한 벌 사야지. 민석이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안 오면 안 될까?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쿵 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지훈이네 집이 좀 그래. 엄마가 오시면 분위기가 좀 어색해질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잘 말해 놓을게. 엄마는 그냥 집에 계셔. 응?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들고 있던 국그릇을 그냥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등 뒤에서 민석이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데 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불도 안 켜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어두컴컴한 방에서 결혼 액자 속 죽은 남편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손이 갈라지도록 키운 자식이 가장 빛나는 날 엄마는 창피하니 오지 말라는데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처음엔 서운하고 분했어요. 그러다 새벽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서 우리 민석이 흠이라도 되면 어쩌나. 식당 아줌마 출신이라고 사돈댁이 우리 아들을 깔보면 어쩌나. 엄마라는 게 참 그래요. 서운한 마음보다 자식 걱정이 먼저더라고요. 그런데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겼어요. 민석이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상대가 자꾸 우리 집 형편을 묻는 거예요.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재산은 어느 정도냐? 그런 거예요. 민석이는 자꾸 얼버무리고요. 하루는 지훈이 어머니라는 분한테서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았더니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아, 민석군 어머니세요? 호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요. 상견례 자리에는 안 나오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사돈 되실 분들이 다 한자리 하시는 분들이라 혹시라도 어머님이 불편하실까봐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게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밖에 못했어요. 비참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남한테 굽실거려 본 적 없던 제가 자식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지훈이네 아버지 이름요. 서동철. 로펌 대표 서동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데 그게 누군지 그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막 연하게 아주 오래전 어느 겨울 새벽 식당에서 하는 흐릿한 장면만 떠올랐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안 가라면 안 가지. 그런데 우리 민석이가 그 집안에서 무시당하는 꼴은 못 본다.
엄마가 멀리서라도 지켜는 봐야겠다. 상견례는 그 다음 주 토요일 시내의 한 한정식집에서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라도 우리 아들을 보겠다고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식당 문이 여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될 줄은요. 토요일 낮 12시, 저는 그 한정식 앞에 도착했어요. 청솔이라는 간판이 붙은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곳이었죠.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들어가 볼 일도 없는 그런 곳이요. 저는 손님인 척 입구 한쪽 구석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멀리 안쪽 방에 우리 민석이랑 지훈이, 그리고 양가 어른들이 둘러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민석이가 어찌나 긴장했는지 어깨가 잔뜩 굳어 있더라고요. 지훈이 어머니라는 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어요. 그 옆에 앉은 분이 지훈이 아버지, 소동철 대표겠지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콩닥거려서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쪽을 훔쳐봤어요. 그때 지훈이 어머니 목소리가 그 조용한 식당에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석군 어머님은 오늘 왜 안 오셨나? 아드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인데 호호. 하긴 뭐 식당에서 일하셨다고 했나? 그런 분이 이런 자리 오시면 영 어색하긴 하지.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리 민석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또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다니요. 그런데 지훈이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민석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훈이가 아깝긴 해. 자네야 능력 하나는 출중하니 우리가 받아주는 거지. 어디 호더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을. 아유, 내가 말이 헛나왔네. 호호.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메뉴판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멀리서라도 지켜만 보자던 다짐이고 뭐고 내 자식이 모욕당하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 방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등을 돌리고 있던 소동철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제 눈에 들어온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얼굴이요. 여러분, 30년 전 제가 새벽 식당에서 일하던 그 겨울에 죽어가던 그 청년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올리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30년 전 제 남편이 죽고 막 식당 일을 시작했던 그 겨울이었어요. 새벽 5시.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는데 식당 뒷골목에 웬 청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양복은 다 찢어지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어요. 어디서 흠씬 두들겨 맞은 모양이었죠. 다들 그냥 지나쳤어요. 괜히 엮이면 골치 아프다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 청년이 꼭 우리 남편처럼 보였어요. 차가운 길바닥에서 혼자 죽어가던 우리 남편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뜨끈한 시래기 국밥을 끓여 먹였어요. 며칠을 그렇게 걷어 먹였어요.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다가 거기까지 흘러던 거였어요. 이름도 모르고 그냥 총각총각 하고 불렀죠.
기운을 차린 그 청년이 떠나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이러더라고요. 아주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꼭 다시 일어서서 갚으러 오겠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 살리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잘 살아요, 총각. 그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그 청년이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소동철 대표였어요. 소동철 대표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저앉은 자한테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비싼 양복이 구겨지는 것도 모르고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맞으시죠? 30년 전 청소식당. 아니 그 새벽에 저를 살려주신. 어떻게 여기서. 식당 안이 지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지훈이 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우리 민석이는 영문을 몰라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요. 서동철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중을 둘러보며 이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지금 이 어른이 누군지 알아? 내가 30년 전에 죽기 직전이었어. 길바닥에서 얼어 죽기 직전이었다고. 그때 이 어른이 나를 걷어서 살려주셨어. 이 어른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우리 로펌도 당신도 지훈이도 다 없었어. 지훈이 어머니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저를 식당 아줌마라고 비웃던 그 입으로요. 소동철 대표가 저를 부축해 일으키면서 우리 민석이를 돌아봤어요. 자네가 이 어른의 아들인가? 민석군이? 허허, 이런 인연이 어디 있나. 내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 내 사위가 된다니. 이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그러더니 우리 민석이 두 손을 깍 잡고 이러는 거예요. 민석군, 내가 자네 어머니께 못다 갚은 은혜가 산더미일세. 자네 같은 반듯한 사람을 사위로 만든 건 우리 집안의 영광이야.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식당 일을 하셨다고? 그 거룩한 손이 사람 목숨을 살린 손이야.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부축만 받고 있진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식당 아줌마라고 비웃던 그 입, 우리 민석이를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깔보던 그 입을 떠올리니 30년 묵은 무언가가 제 안에서 울컥 솟구치더라고요. 저는 부축하던 소동철 대표 손을 살며시 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새파랗게 질려있는 지훈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다들 제 입만 쳐다보더라고요. 사부인, 제 목소리가 어찌나 차분하든지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조금 전에 제 손을 보고 그러셨죠? 식당에서 일하는 손이라 이런 자리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그 손 한번 똑바로 보세요. 저는 갈라지고 마디 굵어진 채 제 두 손을 식탁 위에 탁 올려놨어요. 이 손이요. 새벽 4시에 남의 집 그릇을 닦았고, 이 손이 빌딩 계단을 쓸었고, 이 손이 죽어가던 사람을 끌어다 살렸어요. 그리고 이 손이 우리 아들을 검사로 키웠습니다. 사부인이 그렇게 자랑하시던 그 빌딩이며 재산이 30년 전 이 손이 끓여준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됐다는 거 방금 들으셨죠? 지훈이 어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데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사람을 돈으로, 직업으로, 집안으로 재는 그 눈으로는요, 사부인. 평생 사람을 못 봐요. 진짜 귀한 게 코앞에 있어도 못 알아본다고요. 사부인 남편 되시는 분, 30년 전에 길바닥에 쓰러진 거지꼴이었어요. 그때 제가 사부인처럼 사람을 겉으로만 봤으면 그냥 지나쳤겠죠. 그랬으면 오늘 이 자리 있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살던 사람인데 그날은 30년 참았던 말이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제 아들 민석이요. 사부인 댁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사부인 댁 사정을 봐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살아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쩌렁쩌렁하던 식당이 지죽은 듯 조용했어요. 소동철 대표가 그 정적을 깨고 박수를 짝짝 치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야. 100번 맞는 말씀이야. 하면서요. 우리 민석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를 보고 있었고 지훈이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어요. 지훈이 어머니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요. 사부인,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겉만 보고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저는 한참을 그분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미운 사람도 막상 고개 푹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분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부인, 이제 됐어요. 할 말 다 했으니 저도 속이 풀렸네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지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저 새벽길에 쓰러져 있던 청년이 지금 사부인 남편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 일은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랍니다. 그 말에 지훈이 어머니가 그만 눈물을 쏟더라고요. 우리 민석이도 지훈이도 다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민석이가요, 그 자리에서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 엄마가 혹시라도 저 사람들한테 상처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그게 무서웠어. 근데 내가 진짜 못난 놈이었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를 내가. 저는 우리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랬어요. 바보 같은 녀석. 엄마는 내가 부끄러워한 게 서운한 게 아니라 너 혼자 막 그 마음 짊어지고 끙끙 앓았을 게 가슴 아픈 거야. 다 됐다. 엄마는 내가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세상 다 가진 사람이야. 그날 상견례는요, 처음 시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끝났답니다. 소동철 대표가 30년 전 그 시래기 국밥 이야기를 어찌나 신나게 하던지 한정식집 직원들까지 다 와서 박수를 쳤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민석이와 지훈이는 그해 가을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토끼 같은 손주를 둘이나 낳아 잘 살고 있답니다. 글쎄 우리 손주 녀석이 며칠 전에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할머니,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래요. 사람 살린 영웅이래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뭉클해지더라고요. 지훈이 어머니, 아니 이제는 둘도 없는 제 사부인이 됐어요. 우리 둘이 어찌나 친한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같이 시장도 보고 갈비찜도 해먹고 가끔은 둘이 여행도 다닌답니다. 사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나 봐요, 사부인. 같은 분은 못 알아보고 그러면서 또 제 손을 꼭 잡곤 해요. 여러분,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저는 30년 전 그저 죽어가는 사람 하나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손을 내밀었을 뿐이에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정이 30년을 돌고 돌아 제 아들의 결혼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모르는 것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학력으로, 돈으로, 직업으로요. 저 새벽길에 쓰러져 있던 그 초라한 청년이 훗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대표가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혹시 부모님과 서먹하게 지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전화 한 통만 드려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한테 받을 거 다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지는 사람들이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